인터뷰 사진으로만 됐다. 아, 네. 맛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음식은 안 먹어서, 만약에 그런 음식을 오늘 못 먹는다 그러면 굶어요. 김밥이랑 샴페인 아주 자주 먹는. 아, 그러니까 김밥이랑 샴페인을 먹는 게 되게 특이한 거군요. 아. 제가 하나 이 얘기를 하면 다 맞네 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냉동식품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왜냐면 이게 맞아요. 엄청 많이 먹죠. 저는 제 냉동고가 저의 비밀 병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냉동실에서 꺼내서 적당히 이렇게 터치해서 내면 사람들이 이게 냉동식품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PD님도 컬리랑 이 작업하시면서 여러 개 사보다 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 많이 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여전히 냉동식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컬리 처음 시작했던 2014년 말 15년과 지금 이 상품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팔 냉동식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시는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냉동식품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이 냉동식품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는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보시고 냉동식품으로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제가 냉동식품을 잘 쓰는 꿀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멋진 요리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면 진짜 몰라요. 오늘 이거 잘 보시고 요리 실력이 급 업그레이드 되는 그 경험을 하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냉동식품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 그것, 홈타운 만두. 사실은 그 이전에도 만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냉동 만두가. 근데 아마도 전국구적으로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그 냉동식품은 그게 아니었을까.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동네 슈퍼 가면 진짜 냉동 만두가 아이스크림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여는, 기억나시죠? 뭐 일본이나 저희보다 조금 더 식품에 있어서 유통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만두는 냉동으로 많이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안에 들어가는 소나 이런 것들이 냉동했을 때 퀄리티 보존이 잘 되고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이게 뭐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주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냉동 만두가 아마도 냉동식품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뭐 2015년 이전, 뭐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마트에서 냉동 코너는 항상 저 구석에 조그만하게, 그리고 매대도 넓게가 아니라 깊게, 왜냐하면 넓게 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깊게 운영을 했었던 코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이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머님들인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선한 채소랑 과일이랑 이런 걸 사서 요리를 해줘야 내가 훌륭한 엄마지, 냉동 코너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서 대충 데워주면 나쁜 엄마인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넣어놔야 몰래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냉동 만두라는 게 냉동식품의 시장은 열었지만 메뉴가 확대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게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 인식에 맞춰서 대형마트나 여러 유통업체에서도 매대를 크게 운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식품 제조회사들도 굳이 뭘 더 그렇게 만들겠어요. 2015년에 저희가 이걸 팔려고 봤더니 냉동식품이 제일 큰 게 2개였어요. 냉동 돈가스, 그리고 이제 만두, 딱 2개밖에 없었던, 그리고 치킨 너겟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요 정도였지 그거 외에 요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이제 프랑스도 냉동식품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프랑스 가면은 되게 흥미로운 광경 중에 하나가 피카라는 냉동식품 브랜드, 이게 100년 됐어요. 본인들 매장에 있는데 그 매장 들어가면 몇천 가지의 냉동식품만 팔아요. 한 80 정도 된 프랑스의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냉동식품을 사서 옆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그냥 먹고서 집에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냉동식품 먹는다 그러면 자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부모를 냉동식품을 먹이나. 근데 그 나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굳이 내가 밥을 직접 해야 되냐, 왜냐면 이게 간편하고 보관도 쉬우니까요. 발달이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집밥에 대한 거가 엄청 심정적으로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던 게 온라인 회사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구매 자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냉동을 샀는지 냉장을 샀는지 먹는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집어가기 시작했고 판매가 잘 되니까 상품 개발도 더 많이 되고 동시에 콜드체인을 갖춘 저희 같은 회사들이 냉동 상품을 잘 제조된 걸 고객들한테 보내드리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에는 냉동식품 폭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집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매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에 이제 잔뜩 쟁여놓고 뭐라도 데워서 나오면 훌륭한 음식이 되니까 엄청나게 냉동식품이 많이 팔렸죠. 몇 년 전에 냉동식품 수요가 폭발할 때 저희가 드라이아이스를 못 구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몇 년 전에 드라이아이스 공장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드라이아이스 생산 중에 있고요. 소비자들이 뭔가를 집에서 가볍게 사서 먹을 때 그 뒷단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드라이아이스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그 반응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냉동 밀키트로 안 할 것 같잖아요. 냉동 밀키트의 최대 성수기. 이때는 막 없어서 못 파는 시기가 연말이에요. 홈파티 하면 옛날에는 새우 사가지고 감바스 만드셨던 분들이 이제는 감바스 밀키트를 사시는 거라 사실상 소비자들은 그냥 여전히 컬리에서 맛있는 거 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원물에서 냉동 밀키트로 많이 스위칭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시면 만두도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만두를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두부랑 만두피랑 고기랑 사서 소 만들고 만두를 빚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동식품을 사니까 뭐 냉동식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만두 얘기만 좀 해보면 늘 똑같은 만두만 사람들이 먹다가 이 만두는 아예 품질 자체가 다르네 라고 생각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죠. 뭐 이거는 저는 비비고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특정한 카테고리, 국민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서 집에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퀄리티를 냉동식품이 해내면 그게 또 한 번씩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는 것 같아요. 여전히 냉동만두가 해내지 못하는 종류의 특정한 수제 만두들이 있어요. 제가 여름에 되게 좋아하는 만두 중에 자손 만두라고 해서 오이 들어간 만두 하는 집이 있는데 오이가 대표적으로 수분이 많은 채소여서 냉동을 하면 식감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만두는 냉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만두도 냉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서도 간혹 만들어요. 저는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일하면서 힘들거나 한 것들을 힐링을 좀 해서 오늘은 좀 생산적인 만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냐면 다짐 육을 안 사요. 통고기를 산 다음에 칼로 써는 거죠. 보통 이제 만두에 오늘 끝을 보자라고 하면 토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일요일 밤에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숙성도 시켜야 되고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보통 하는 게 세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균이 번식하면서 변질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온도가 그 정도로 낮으면 균이 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존제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밀키트가 정말 옛날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가공식품 수준의 퀄리티로 나왔다면 저는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최초의 냉동 밀키트, 그게 뭐 갈비탕이든 뭐든을 만들 때 다들 인식 자체가 야 그래도 이건 가공식품인데 이렇게까지 퀄리티를 올리고 이렇게까지 조미료를 뺄 일이냐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죄책감, 집밥을 안 하고 이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일단 퀄리티부터 집밥이어야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컬리가 설계했던 대부분의 밀키트들을 보면 기존 가공식품 대비해서 훨씬 담백하고요. 조미료도 거의 안 쓰고 염도도 많이 낮춰요, 일부러. 저는 고깃국, 곰탕, 갈비탕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화력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맛이 바뀌어요. 근데 가정용 화구가 그렇게 화력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오랫동안 센 불에서 끓인 육수를 기반으로 그게 맛을 내는 음식들은 다 집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양 음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게 라자냐와 같이 라구를 쓰는, 그러니까 라구가 고기 집어넣어서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끓이려면 엄청 오래 끓여야 돼요. 저도 집에 냉동고에 꼭 있는 게 그 톰볼라라는 브랜드의 라자냐 엄청 맛있어요. 제가 나름 요리도 배웠고
이태리 요리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사 먹습니다. 그냥 약간의 리터치만 해줘요. 레스토랑에 가서 보시면 위에 뭐가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냉동 밀키트에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브 같은 것들을 조금 올려주면 정성을 들인 티가 나는데, 라자냐를 내시기 직전에 그 위에 치즈만 좀 갈아 올리고 파슬리 같은 것만 약간 뿌려주셔도 이제 진짜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저는 제가 돈 버는 이유가 이 치즈 때문인데 레지아노 치즈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갈아 올려도 맛있고,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치즈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숙성한 기간에 따라. 그래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제일 싼 거 사세요. 제일 싼 거 사서 한번 갈아서 올려봤는데 내 입맛에 잘 맞는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비싼 거 사보시고 좀 더 비싼 거 사보시고 하면 돼서.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밥 차릴 때 우리가 되게 고민하는 거가 그래도 단백질은 있어야 되고 채소도 있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신 만두 속이 그게 다 있어요.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간도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급할 때 저는 어떤 걸 하냐면 만두를 꺼내서 속만 뺀 다음에 흰쌀이랑 섞으면 그게 쇠고기 야채죽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는 꽤 많이 해먹는 게, 그 두 개를 섞어서 잘 끓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요걸 하기에 되게 좋은 그 만두들이 굴린 만두, 벗겨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냉동 상태 굴린 만두 살짝 해동만 해서 같이 집어넣고 으깬 다음에 끓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엄청 급할 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론 그럴 때 거의 없긴 합니다. 네. 저희 컬리 내에 라운지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라운지에 가시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식품 관련된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 라운지에 오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런 프로를 보시고 나면 다 머릿속에 나도 이 상품 컬리에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그거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는데 와 같은 내가 추천하는 상품이랑 그 상품을 더 맛있게 먹는 나만의 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남겨주신 댓글 참고해서 더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하고 맛있는 미식 생활을 응원합니다.